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제5장. 애벌레의 조언. 애벌레랑 앨리스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그냥 바라만 봤어요. 버섯 위에서 느긋하게 앉아 물담배를 피우는 애벌레와 그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작은 앨리스의 시선이 공기 중에 얽혔죠.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도 멈춘 것 같지도 않은 기묘한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애벌레가 자기 입에서 물담배를 쓱 빼고는 나른하고 졸린 듯한 마치 꿈결 같은 목소리로 앨리스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속삭임 같았어요. 너는 누구니? 애벌레가 물었어요. 이 말은 뭔가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하기에는 정말 별로였죠. 앨리스는 조금 당황한 듯 그러면서도 다소 수줍게 대답했어요. 저는 거의 모르겠어요. 아저씨. 지금은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났을 때는 제가 누구였는지 확실히 알았지만요. 저는 그 이후로 너무나 여러 번 변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앨리스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애벌레가 왠지 모르게 엄하게 그리고 조금은 무관심한 듯한 태도로 말했어요. 너 자신을 한번 설명해봐. 저는 제 자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두렵지만요. 아저씨, 앨리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제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금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왜냐하면 저도 처음부터 그걸 스스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하루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크기로 변하는 건 정말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경험이에요. 앨리스는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했어요. 그렇지 않아. 애벌레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말은 마치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했어요. 아마 아저씨는 아직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번데기로 변해야 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그럴 거예요. 모두의 운명처럼요. 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쁜 나비로 변할 때 저는 아저씨도 그걸 조금 이상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는 건 전부 그 모든 변화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앨리스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답니다. 너, 애벌레가 살짝 경멸하듯이 그리고 왠지 모르게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어요. 너는 누구니? 이 질문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둘의 대화를 다시 처음으로 바로 그 시작점으로 돌려놓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는 애벌레가 그렇게 짧고 반복적인 말만 하는 것에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몸을 똑바로 세우고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조금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저씨가 먼저 아저씨가 누구인지 저에게 말해주셔야 해요. 앨리스는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왜? 애벌레가 짧게 물었어요. 여기에 또 다른 알쏭달쏭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죠. 앨리스는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좋은 이유도 생각해낼 수 없었고, 애벌레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앨리스는 그냥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돌아와. 애벌레가 앨리스가 멀어지려 하자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불렀어요. 나는 너에게 말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야. 이 말은 확실히 앨리스에게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앨리스는 돌아서서 다시 애벌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침착해. 애벌레가 나른하게 말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앨리스는 겨우 화를 꾹 참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살짝 섞여 있었죠. 아니야. 애벌레가 짧게 대답했어요. 앨리스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딱히 할 다른 일도 없었고 어쩌면 결국엔 애벌레가 자신에게 듣고 싶어 할 만한 가치 있는 어쩌면 신비로운 무언가를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몇 분 동안 애벌레는 말없이 그냥 물담배 연기만 천천히 뿜어냈어요. 그 연기는 앨리스 주변을 몽환적으로 감싸는 듯 했죠. 하지만 마침내 애벌레는 팔을 쫙 펼치고 다시 입에서 물담배를 빼내고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너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저는 제가 그렇다고 두려워요. 아저씨, 앨리스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예전처럼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10분 동안도 같은 크기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해요. 앨리스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설명했어요. 무슨 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거니? 애벌레가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저는 작은 바쁜 벌이 어떻게라는 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모두 다르게 나왔어요. 앨리스가 아주 슬프고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마치 세상 모든 고민을 짊어진 듯한 표정이었죠. 당신은 늙었어요. 윌리엄 아버지라는 시를 한번 암송해봐. 애벌레가 명령하듯이 말했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작은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애벌레의 말에 따라 조용히 시를 시작했답니다. 당신은 늙었어요. 윌리엄 아버지, 젊은이가 정중하게 말했죠. 그리고 당신의 머리카락은 이제 아주 하얗게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끊임없이 물구나무를 서 있어요. 당신의 나이에 과연 그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앨리스는 시를 읊으며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장면을 묘사했어요. 내 젊은 시절에는 말이다. 윌리엄 아버지가 그의 호기심 많은 아들에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것이 내 뇌를 다치게 할까봐 꽤 두려워했었지.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뇌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으니 나는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물구나무를 설 거야. 그의 말에는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묻어나는 듯 했죠. 당신은 늙었어요. 젊은이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요즘 들어 아주 드물게 뚱뚱해지셨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문으로 뒤로 재주넘기를 하더군요. 기도컨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젊은이는 정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내 젊은 시절에는 말이다. 현자가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천천히 흔들며 지혜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 연고를 매일 사용해서 내 모든 사지. 그러니까 팔다리를 아주 유연하게 유지했지 한 상자에 1실링밖에 안 해. 내가 너에게 2개 정도 팔도록 허락해줄까? 윌리엄 아버지는 슬쩍 약을 팔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당신은 늙었어요. 젊은이가 또다시 말했어요.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의 눈이 여전히 그렇게 안정적이고 또렷하다고. 그런데도 당신은 코끝의 뱀장어의 균형을 잡았어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끔찍하게 영리하게 만들었나요?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나는 내 3가지 질문에 모두 답했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의 아버지가 조금은 짜증이 난 듯 말했어요. 건방 떨지 마. 너는 내가 하루 종일 그런 헛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 꺼져. 아니면 내가 너를 계단 아래로 차버릴 거야. 윌리엄 아버지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듯 했어요. 그것은 올바르게 말하지 않았어. 애벌레가 앨리스의 시 낭송이 끝나자마자 딱 잘라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도 없었죠. 완전히 옳지는 않아요. 죄송하지만요. 앨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은 소심하게 말했어요. 단어들 중 일부가 조금 바뀌었어요. 앨리스는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는 듯 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어. 애벌레가 단호하게 그리고 조금은 냉정하게 말했고 그 후 몇 분 동안은 아무 말도 없는 깊은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버섯숲에 깔린 안개처럼 느껴졌어요. 애벌레가 먼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너는 어떤 크기가 되고 싶니? 애벌레가 앨리스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은 마치 운명을 묻는 듯 했죠. 저는 크기에 대해서는 딱히 특별히 까다롭지 않아요. 앨리스가 허둥지둥. 그리고 조금은 급하게 대답했어요. 다만 사람은 그렇게 자주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앨리스는 자신의 바람을 에둘러 표현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애벌레가 여전히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앨리스는 자신의 짧은 생애 동안 그렇게 많이 반박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점점 침착함을 잃어가고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혼란이 밀려오고 있다고 느꼈어요. 너는 지금 만족하니? 애벌레가 조금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었어요. 저는 조금 더 커지고 싶어요. 아저씨, 괜찮으시다면요. 앨리스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인치는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높이예요. 저는 이렇게 작은 키에 익숙하지 않아요. 앨리스의 목소리에는 작아진 키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났죠. 그건 정말 아주 좋은 높이야. 애벌레가 화를 내며 똑바로 일어섰어요. 애벌레는 정확히 3인치 높이였답니다. 마치 자신의 키에 자부심이라도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불쌍한 앨리스가 정말 애처로운 어조로
그리고 조금은 울먹이는 듯이 애원했어요. 그리고 앨리스는 혼자 생각했답니다. 나는 이 세상 생물들이 그렇게 쉽게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앨리스는 애벌레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어요. 너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애벌레가 나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애벌레는 다시 물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피우기 시작했죠. 그 연기는 버섯 주변을 맴돌며 몽롱한 분위기를 더했어요. 이번에 앨리스는 애벌레가 다시 말하기를 선택할 때까지 참고 아주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1, 2분 후에 애벌레는 입에서 물담배를 빼고 한두 번 크게 하품을 했고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몸을 쭉 펴고 흔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애벌레는 버섯에서 조용히 내려와서 부드러운 풀숲 속으로 기어갔답니다. 가면서 애벌레는 마치 스쳐 지나가듯 아주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쪽은 너를 더 크게 만들 거고 다른 한쪽은 너를 더 작게 만들 거야. 무엇의 한쪽, 무엇의 다른 쪽? 앨리스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생각했어요. 그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죠. 버섯이 애벌레가 앨리스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말했어요. 마치 앨리스가 그 질문을 큰 소리로 물어본 것처럼요. 그리고 다음 순간 애벌레는 연기처럼 앨리스의 시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앨리스는 버섯을 1분 동안 생각에 잠겨 깊이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버섯의 두면이 어느 것인지 알아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그 버섯이 완벽하게 동그랬기 때문에 앨리스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마침내 앨리스는 팔을 뻗을 수 있는 만큼 버섯 주위로 쭉 뻗었고 조심스럽게 각 손으로 가장자리에 한 조각을 떼어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것이 어느 것일까? 앨리스는 다시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그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오른손에 든 조각을 조금 베어 물었답니다. 다음 순간 앨리스는 턱 아래에서 뭔가 격렬한 타격을 마치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부딪히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앨리스의 발에 쿵 하고 부딪힌 것이었죠. 앨리스는 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에 상당히 겁을 먹었지만 자신이 너무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앨리스는 즉시 다른 조각을 먹기 시작했죠. 앨리스의 턱은 자신의 발에 너무나 가깝게 눌려 있어서 입을 제대로 열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마침내 그것을 해냈고 왼손에 든 조각의 한 조각을 겨우 삼킬 수 있었답니다. 자, 마침내 내 머리가 자유로워졌어. 앨리스가 기쁜 목소리로 그리고 안도하는 듯한 한숨과 함께 말했어요. 그 기쁨은 다음 순간 경악으로 바뀌었답니다. 앨리스가 자신의 어깨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였죠. 앨리스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을 때 볼 수 있었던 건 전부 앨리스 아래 멀리 놓인 푸른 잎사 귀들의 바다에서 줄기처럼 솟아오르는 듯 보이는 엄청나게 긴 목뿐이었어요. 마치 기린의 목처럼 길게 늘어난 자신의 모습에 앨리스는 눈을 비볐어요. 저 푸른 것이 모두 다 뭘까? 앨리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내 어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내 불쌍한 손들아, 어떻게 나는 너희를 볼 수 없는 걸까? 앨리스는 자신의 몸이 너무나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에 대해 탄식했어요. 앨리스는 말하면서 자신의 손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지만 멀리 푸른 잎사 귀들 사이에서 조금 흔들리는 것 말고는 어떤 결과도 따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을 머리까지 올릴 가능성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앨리스는 머리를 손들 쪽으로 내리려고 했고 자신의 목이 뱀처럼 어떤 방향으로든 아주 쉽게 구부러진다는 것을 알고는 기뻤답니다. 앨리스는 망목을 우아한 지그재그 모양으로 구부리는데 성공했고 그 잎사 귀들 사이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그 잎사 귀들이 앨리스가 헤매고 있던 나무들의 꼭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날카로운 쉿소리가 앨리스를 서둘러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커다란 비둘기가 앨리스의 얼굴로 마치 화살처럼 날아들었고 자신의 날개로 앨리스를 맹렬히 때리고 있었어요. 뱀. 비둘기가 비명을 질렀죠.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뱀이 아니에요. 앨리스가 분개하며 그리고 조금은 격렬하게 말했어요. 나를 제발 내버려둬요. 앨리스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뱀이라고 내가 다시 말하잖아. 비둘기가 반복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왠지 모르게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덧붙였답니다. 나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그 녀석들에게 맞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비둘기는 자신의 절망을 토로했어요. 저는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앨리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나무 뿌리도 해봤고, 강둑도 해봤고, 울타리도 해봤어. 비둘기가 앨리스에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푸념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 뱀들, 그 녀석들을 도저히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앨리스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지만 비둘기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는 더 이상 말하는 게 소용없다고 생각했어요. 알을 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 비둘기가 한숨 쉬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밤낮으로 저 뱀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나는 이 3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비둘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성가심을 당한 것이 정말 너무나 유감이에요. 앨리스가 동정심을 담아 말했어요. 앨리스는 이제 비둘기가 무슨 의미의 말을 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숲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차지했을 때 비둘기가 말을 계속했고 마치 절규하듯이 비명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막 내가 마침내 그 녀석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녀석들이 꼭 하늘에서 꿈틀거리며 내려와야 한다고. 뱀. 비둘기는 자신의 불행에 대해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뱀이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앨리스가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앨리스는 자신을 설명하려 했지만 적당한 단어를 찾지 못하는 듯 했어요. 너는 도대체 무엇이니? 비둘기가 앨리스의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나는 내가 무언가를 꾸며내려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 비둘기는 앨리스를 의심하는 눈치였죠. 저는 어린 소녀예요. 앨리스가 다소 의심스럽게 그리고 조금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앨리스가 겪었던 수많은 변화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정말로 그럴듯한 이야기네. 비둘기가 가장 깊은 경멸의 어조로 그리고 비웃듯이 말했어요. 나는 내 시절에 많은 어린 소녀들을 봤지만 그런 이상한 목을 가진 소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야. 너는 분명 뱀이야.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무런 소용도 없어. 나는 내가 다음에 알을 맛본 적이 없다고 나에게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 비둘기는 앨리스를 뱀으로 단정 지었어요. 저는 확실히 알을 맛본 적이 있어요. 앨리스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앨리스는 아주 정직한 아이였거든요. 하지만 어린 소녀들도 뱀만큼이나 알을 많이 먹어요. 아시잖아요. 앨리스는 비둘기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그걸 믿지 않아. 비둘기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일종의 뱀이야. 그게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전부야. 비둘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앨리스에게 너무나 새롭고 충격적인 생각이었어요. 앨리스는 2분 동안 꽤 침묵했고 그 침묵은 비둘기에게 자신의 말을 덧붙일 귀한 기회를 주었죠. 너는 알을 찾고 있어. 나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어린 소녀이든 뱀이든 나에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니? 비둘기의 목소리에는 어떤 냉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아주 중요해요. 앨리스가 허둥지둥 그리고 조금은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을 찾고 있지 않아요. 마침. 그리고 만약 그렇다 해도 저는 아저씨의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날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앨리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럼 당장 꺼져. 비둘기가 삐친 목소리로 그리고 조금은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어요. 비둘기는 앨리스에게서 벗어나려는 듯 다시 자신의 둥지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으면서 말이죠. 앨리스는 할 수 있는 한 나무들 사이로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췄어요. 왜냐하면 앨리스의 긴 목이 계속해서 나뭇가지들 사이에 엉켜서 이따금 앨리스는 멈춰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풀어야 했거든요. 그 과정은 꽤나 번거롭고 귀찮았답니다. 잠시 후 앨리스는 자신이 여전히 버섯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조각들을 다루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하나를 작게 베어 물고 그 다음 다른 것을 작게 베어 물면서 때로는 몸이 더 커지고 때로는 더 작아지면서 마침내 자신을 평소에 아담한 높이로 낮추는데 성공할 때까지 말이죠. 그 과정은 마치 정교한 균형을 잡는 것 같았어요. 앨리스가 적당한 크기에 가까운 것이 된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꽤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앨리스는 몇 분 안에 그것에 다시 익숙해졌고 평소처럼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 이제 내 계획의 절반이 드디어 끝났어. 이 모든 변화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지. 나는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 될지 절대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 나는 다시 내 적당한 크기로 돌아왔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저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해? 앨리스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앨리스가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탁 트인 장소에 이르렀고 그곳에는 약 4피트 높이의 작고 아담한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누가 거기 살든 앨리스는 조용히 생각했죠. 이 크기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건 절대 안 될 거야. 나는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앨리스는 다시 오른손에 든 조각을 조심스럽게 베어 물기 시작했고 자신을 9인치 높이로 낮출 때까지는 감히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답니다. 앨리스는 자신의 크기를 조절하며 다음 모험을 준비했어요.